저는 이제 메타버스와 AR 글래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또 뒤이어서 글래스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은 많이 해주실 것 같고요. 메타버스라고 하면은 어차피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1992년도에 닐 스티븐슨이 스노우 크래시라는 그 SF 소설에서 처음 그 단어가 이제 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93년도에 그 데몰리션 맨이라는 영화를 봤었는데요. 거기에서 이런 세상이 앞으로 오겠구나 느꼈었고, 그 다음에 좀 더 크면서 잘 아시는 매트릭스, 이 매트릭스가 이런 세상이 오면은 정말로 어떻게 되겠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님의 그 레디 플레이 원. 저희 회사는 이 레디 플레이 원에서 나오는 것과 비슷한 걸 만들고 있고요. 뭐 AR 글래스, XR 글래스, 그 다음에 뭐 다양한 뭐 햅틱, 그 다음에 뭐 트레드밀 이런 걸 이용해서 현재는 국방 교육 훈련 컨텐츠를 이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 VR, 뭐 AR, 뭐 MR, XR 이렇게 용어들이 좀 쓰여지고 있고요. 뭐 자세한 내용은 뭐 잘 아실 것 같아서 넘어가긴 하겠는데, 현재는 이 XR이 앞으로 메타버스 세상을 만드는데 가장 주요한 키워드가 될 거라고들 이제 다들 보시고, 이 XR이라는 게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러한 기술들, 디스플레이, 앞서서 김보훈 대표님 뭐 설명해 주셨지만 디스플레이 기술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옵틱, 뭐 3D. 2010년 정도에 저도 그 3D TV 샀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좀 꽃을 피우지 못했지만 이 기술이 계속 발전해서 앞으로 이제 뭐 VR이나 XR, 메타버스에서는 꽃을 피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CPU 성능이 좋아졌고요. 이로 인해서 우리가 모바일 환경에서 다양한 컨텐츠를 이제 즐기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어서 뭐 IoT, 센서, 특히나 이제 AR 글래스가 MR로 넘어가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이러한 센서 기술이 발달하게 됨으로써 뭐 가능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다음 네트워크, 그다음에 AI를 뭐 중심으로 이러한 기술들이 다 같이 좀 발전하면서 XR 기술을 이용한 어떤 메타버스 세상이 가능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기술 발전 속도를 보면은 5천만 명 정도가 이 기술을 쓰고 상용화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들을 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라디오부터 시작해서 스마트폰까지 이러한 주기가 굉장히 짧아지고 있는데, 저희도 뭐 AR 글래스 만들고 있지만 뭐 앞서 김보훈 대표님 발표하신 것처럼 정말로 이제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안경형 제품이 곧 올 걸로 뭐 생각되어지고요. 이 주기 역시 짧아지면서 조만간 여기 우리 다 모였을 때 아마 그런 제품을 쓰고 있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용자가 이제 보통 어떤 컨텐츠를 이제 즐기기 위해서 이러한 디바이스가 필요할 것 같은데, 역시나 컨텐츠도 미디어 1.0부터 시작해서 한 지금 3.0 정도까지 와 있고, 이제 앞으로 이제 4.0이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D 컨텐츠 때는 이제 컴퓨터가 가장 주된 디바이스다면 3D 컨텐츠가 이제 태블릿이나 이런 제품들이 많이 좀 보급되면서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실감형 컨텐츠는 이제 뭘로 즐길까 했을 때 아마 AR 글래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기로 보면은 그 이런 어떤 비대면이라는 게 굉장히 먼 미래처럼 느끼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줌을 통한 화상회의가 굉장히 활발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대면이라는 게 정말 필요하구나 느꼈고, 사람과 사람이 떨어져 있더라도 서로 이제 소통을 할 수 있는 무언가들이 많이 필요하구나 느꼈었고요. 그로 인해서 뭐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히트를 치고 저희 딸도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러한 그 메타버스, 뭐 가상현실이 활발하게 좀 뭐 진행이 되려면 그 안에서 경제 활동이 필요할 텐데요. 이제 비트코인을 통해서 우리가 가상화폐가 어떻게 쓰여지겠구나라고 이제 많이들 느꼈을 것 같습니다. VR에서 이제 오큘러스 퀘스트 2 같은 경우에는 뭐 벌써 연에 1,000만 대 이상 팔릴 정도로 거의 뭐 시장이 열렸다고들 보고 있고요. AR도 아마 이제 그
아까 안경형 제품 많이 소개됐지만 조만간 기술이 완성이 돼서 아마 이러한 날이 오지 않을까, 아마 한 5년 정도 안에 이렇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가 이제 완성이 되려면은 뭐 보통 이렇게 6대 요소가 이제 완성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기술과 관계돼 있고 거의 다 이런 세상이 온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 시스템인데, 사회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그 뒤에서 나오겠지만 많이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저희 회사도 지금 글래스를 계속 국방, 뭐 의료, 스마트 팩토리용으로 그래도 뭐 꾸준하게 뭐 팔고 있고요. 요즘 뭐 뉴스나 이런 데 보면은 콘서트 같은 경우에도 메타버스 세상에서 많이 뭐 즐겨지고 있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 국방, 뭐 교육 이런 분야들, 저희 뭐 또 이제 조만간에 또 이제 대학에서도 이런 MR 글래스를 가지고 이제 교육을 많이 시작한다고 얘기들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뭐 이렇게 세상에 이러한 기술들이 조금씩 쓰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기로 보면은 VR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뭐 연에 한 1,000만 대 이상 팔릴 정도로 거의 양산 단계까지 왔다고 보여지고요. 뭐 가트너 하이퍼곡선 보면은 대략 요 정도에서 거의 이제 양산 단계로 접근하는 요 정도 시기를 왔다고들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AR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뭐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 보면은 관심이 굉장히 증폭되는 시기, 요 정도 지금 온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AR 같은 경우에도 곧 요 시기를 거쳐서 양산 준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경우에는 뭐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 한 5년에서 10년 전부터 투자를 워낙 왕성하게 해왔고, 컨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를 전부 다 자체적으로 뭐 소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도 이통 3사가 가장 관심이 많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은행권, 그 다음에 이제 한컴, 뭐 신세계, 롯데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보면은 뭐 그 신동빈 회장님이나 또는 뭐 신세계 같은 경우에도 각 회사의 뭐 회장, 부회장님들이 나오셔서 이런 사업 계속 한번 키워보겠다.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는 한컴하고 같이 또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사들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투자가 조금씩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책 같은 경우에는 뭐 오전에 과기부 뭐 과장님도 왔다 가셨지만 한 3년 정도 전부터 나이파를 통해서 많은 사업들이 좀 지원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올 초부터 국회 도서관에서 여러 세미나 좀 참석했었는데 국회에서도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메타버스는 여야 할 것 없이 상당히 이제 좀 의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대통령께서도 그 공약집에 아마 메타버스 관련된 내용들 많이 수록했던 것 같습니다. 시장은 매년 뭐 13% 이상씩 성장하고 있다고 뭐 21년도 자료 보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한 10년 전부터도 계속 보면은 계속 시장은 성장하고 있다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 꾸준히 투자하는 거 보면은 분명히 시장이 열릴 걸로 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이제 VR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컨텐츠 중심이 될 거라고들 보고 계시고요. AR 같은 경우에는 디바이스 중심이 될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마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수요가 상당히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될 거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제품을 계속 연구 개발 중이고, MS 같은 경우에는 홀로렌즈 2를 통해서 우리가 이 글래스를 착용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가 상당히 많이 제시됐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또 많은 회사가 있긴 한데, 오늘 뭐 대표적으로 한 2개 정도 회사 소개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에도 국방 쪽에서 계속 글래스를 가지고 전투 훈련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실제 야전에서 쓸 수 있는 글래스 계속 뭐 개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안경형 제품, 뭐 외산 제품들을 많이 좀 소개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국내에서도 뭐 레티놀에서 T글래스라는 상당히 이제 경량화돼 있고 한 66g으로 저도 한번 써봤는데, 아 이거 쓰면 정말로 실생활에서 쓸 수 있겠구나 할 정도로
좋은 제품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감형 콘텐츠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이제 과기부 뭐에서 많이 투자하셔가지고 기존에는 이제 MS 홀로렌즈 기반으로 많은 콘텐츠가 좀 프로토타입이 나왔던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제 양산 버전의 콘텐츠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고, 역시나 시장은 상당히 폭발적으로 커질 것으로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0분이다 보니까 좀 빠르게 좀 진행하는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국내에서도 그러면 실제로 이런 걸 가지고 뭐 해본 곳이 있을까 궁금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 VR, AR 기술을 이용해서 교육 훈련을 시작한 지는 한 15년 정도, 그러니까 훈련 자체는 한 30년 정도 됐고요. 국산화를 한 지는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전국의 12개 장소에 군에서 훈련할 수 있는 이러한 XR 그 시뮬레이터 장비 납품을 한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병원 의료 쪽에서도 중앙대병원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그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기사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그다음에 은행권, 쇼핑, 그다음에 이제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이런 메타버스를 이용한 뭔가 사업들을 많이 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다음 이제 뭐 제가 이제 그 오늘 발표회 사실 주제를 잘 좀 이해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여기 아마 이제 그 과제 실증에 대해서 나이파 과제 실증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그 메타버스 디바이스 개발 실증 사업을 가지고 좀 진행되는 게 있었는데요. 글래스를 가지고 정말로 실제로 실생활에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다들 이제 글래스는 많이 만들고 있는데 왜 실제 안 쓰여지지? 뭐 이런 의문들이 있다가 MS 홀로렌즈를 보니까 얘를 써보니까 좀 뭔가 내가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좀 풍부하고 인터랙션이 좀 자유로워졌어.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도 이러한 솔루션을 좀 만들어 보자 해서 뭐 유니티나 언리얼 기반으로 콘텐츠를 좀 자유롭게 붙이고, 뭐 제스처나 음성 인식, 그다음에 공간 인식 등을 좀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좀 해보면 좋겠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사업이 나왔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이용해서 잘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이따 뭐 쉬는 시간에 저희 회사 제품도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체험해 보시면은 뭐 MS 홀로렌즈보다 좀 부족할 수는 있지만 좀 국내에서도 이제 이런 기술들이 가능해지는구나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품 자체는 레티널의 그 핀미러 방식의 광학계를 이제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퀄컴의 XR2 플랫폼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이 자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소개하는 자리인 줄 알고 좀 이런 진행 사항들을 넣었었는데, 광학계를 굉장히 좀 방막형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뭐 왜곡이나 또는 뭐 시야각을 충분히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설계 기술이 국내에서도 이제 많이 좀 진보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는 이 글래스가 그 현재는 지금 와이파이 기반으로 실내에서 주로 쓰게끔 돼 있는데요. 앞으로는 실내, 실외 할 거 없이 LTE, 5G를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글래스를 야외에서도 쓰실 수 있도록 통신 모듈 계속 이제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그 국내 AR 글래스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이제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카메라와 다양한 센서를 이용한 뭐 공간 인식, 사물 인식, 제스처, 뭐 음성 인식 등 이러한 기능을 제공해서 글래스를 가지고 우리가 아까 실감형 컨텐츠를 이제 즐기길 바란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플랫폼도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저번 달부터 좀 실증을 시작했고요. 국내에서 MS 홀로렌즈 가지고 만들었던 컨텐츠를 저희 거 SDK를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봤더니 한 반나절 정도 배우시고 한 3, 4일 정도 작업을 하시면 보통 붙일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제공을 이제 해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API SDK 형태로 저희가 제공을 하면 좀 쓰실 수 있도록 아마 쓰시기 편하고 일반 기존에 이제 MS 렌즈 가지고 개발해 보셨던 분들은 상당히 쉽게 적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런 SDK를 이제 배포를 이제 하고 좀 저희 글래스에 필요한 컨텐츠를 많이 좀 확보하고자 공모전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차후에 좀 더 자세하게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안경형 제품 만들기를 좀 희망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